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8년 8월 15일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 괴한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새벽 4시경 인기척에 잠있게 눈을 떴는데 왜소한 체격의 한 남성이 복면을 쓴 채 흉기를 들고 서 있었고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집에 휘발유를 뿌려놨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카메라를 꺼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엽기적인 성폭행 사건에 경찰은 즉시 수사력을 집중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범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잤던 게 화근이 됐던 것입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범인의 이동 경로를 어느 정도 추정한 경찰은 해당 지역 CCTV를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떤 CCTV에서도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택가에 설치된 수십 대의 CCTV에 털끝 하나 포착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 경찰은 일단 범인의 목소리가 40, 50대 같았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전과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윤곽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사이 첫 범행 이후 1년가량이 지난 2009년 8월 28일 두 번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울산 동구의 한 원룸이었고 범행 수법으로 미뤄볼 때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됐습니다. 앞선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었고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고 잠든 틈을 타 범인이 침입한 것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집 창문에는 방범 창살이 있긴 했지만 범인이 이를 모두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아가씨 저 방에 있었거든요. 문 부시고 들어와서 창살 쪄서 살을 뺐더라고. 범행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 조직이 발견됐고 경찰은 곧바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DNA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이제 금방이라도 범인이 검거될 것 같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심지어 확보된 용의자 DNA를 바탕으로 경찰의 본격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일대에서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CCTV가 감시하고 있는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서 벌어진 연쇄 성폭행 사건.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부녀자 184명을 성폭행한 대전 발발이 이중구가 검거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울산에서도 비슷한 연쇄 성폭행범 이른바 울산 발발이가 등장하자 많은 울산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아예 베란다를 열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문을 닫고 차라리 에어컨을 켜면 켰지. 남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이제 무서워 보이고. 그렇게 수년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에도 행적조차 확인되지 않던 울산 발발이는 사건 발생 4년 만인 2012년 11월 4일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10대 여학생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드디어 CCTV 화면에 포착된 것입니다. 주차된 오토바이에 무언가를 넣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용의자. 그런데 한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용의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 용의자가 거주할 것이라 판단하고 곧바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쇄 성폭행 용의자 42살 안모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순순히 응한 반면 안 씨만 유독 성질을 내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안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몰래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해본 결과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붙잡힌 울산 발발이 42살 안모 씨. 그런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수년간의 연쇄 성폭행으로 울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안 씨가 별다른 전과 기록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와 딸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안 씨의 자택 압수수색 결과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씨 집에서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이 발견됐는데 이러한 전자기기 앨범 속 사진을 확인해보니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들의 수보다 더 많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 모두 13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밝혀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10대나 20대 여성이었고 안 씨는 범행 과정에서 복면을 쓰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안 씨가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움과 수치심에 신고를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 피해자 대부분이 안 씨의 이웃 주민이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평소 집 주변을 걸어다니며 혼자 살고 있는 이웃 여성들을 파악했고 이후 CCTV 위치를 확인한 다음 창문이 열려있는 곳이 보이면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계획 범죄였던 것입니다.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CCTV를 피해 다녀가지고 범행 시간대 전후로 해서 자기 주거지에서 나오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성폭행은 2008년 최초 범행부터 2012년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13건이었고 피해자들 중 한 10대 어린 여학생은 안 씨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속된 안 씨는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 발발이 42살 안모 씨에 대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해자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현 정부가 사대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단하는 분위기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외에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위험한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 성폭행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나 그 사진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지는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다며 즉각 항소했고 피고인 안 씨도 양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으로 넘어간 재판. 그런데 2심에서도 피고인 안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됩니다. 법원은 특히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고인의 정보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안 씨가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면서 최종 징역 25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10년이 확정됐습니다. 10대를 포함한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성폭력 범죄를 반복했던 가해자가 아내와 딸을 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점이 놀라웠던 사건입니다. 왜소한 본인의 체격을 이용해서 주로 열린 문이나 창문 등을 이용해서 쉽게 침입을 했고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CCTV 위치 등을 잘 파악하여 이용했습니다. 또한 협박과 신체 중요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신고를 막는 한편 복면 등을 이용해 본인의 얼굴은 철저하게 가리면서 장기간의 범행을 지속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사형 구형이나 높은 형량이 이해되는 사건입니다. 한동안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울산 발발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고 난 뒤 범인이 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스 배관 덮개 설치와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 지자체의 긴급 조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 홀로 거주 중인 여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성 안심마을로 지정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뒤따랐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울산 발발이 42살 안모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길 바랍니다.